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8월 9일 오늘 오전 10시에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부터 진행되었네. 어제 저희가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서울대학교 재학생들 중심으로 학생들 중심으로 대학생 게시판 에 가장 부끄러운 동문, 흔한 얘기로 가장 창피하고 최악의 동문 투표에서 압도적 1위를 갖다가 조국 법무장관 지명자가 오늘 여전히 압도적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행상? 지금 저희가 어제 보도해드렸던 거는 어제 8일 12시 경우로 했는데 1,500명이 응답을 했고, 그렇죠. 학생 게시판에 그 뭐 폐쇄된 이제 게시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9일 현재죠. 네, 9일 오후 현재로는 이게 8,000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8,000명 정도. 8,000명까지 늘어났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예. 8,000명이면 뭐 거의 관심 있는 사람 다 했다고 봐야죠. 한 그렇죠. 학년에 한 4,000명인데 예. 뭐 대학원까지 합쳐도 한 2만 명 안팎인데 8,000명이 했으면 거의 반 ARS 응답에 뭐 10배, 20배 정도 되는 그렇죠. 학생들이 한 건데. 네. 그 지금 현재도 조 후보자께서 네. 88%의 득표율로 88%. 네, 단연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군요. 이게 그 뭐 서울대 학생들이니까 예. 뭐 여론이나 이런 것들의 보도, 언론 보도에 뭐 상관없이 그냥 네. 계속 뭐 자기네 의견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제의 비율, 득표율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국 지명자의 반응은 어때요? 조국 씨는 뭐 자기 또 페이스북 뭐 참을 사람이 아니죠. 뭐 네네. 워낙 뭐 재승 발랄하신 분이니까. 재승 했는데 박도감 일부 극우 세력의 뭐 이런 식으로 또 그걸 몰아친 거예요. 야, 그 일부 극우 8,000명이 극우 세력이면 그러면 서울대 학생이 한 100만 명쯤 되나요? 그래서 뭐 극우 세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재밌는 거는 그 2년 전에 우병우 전 어떻게 또 직책도 똑같네. 똑같네. 민정수석이 네.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을 때 이 양반이 예. 지금은 극우 세력들이 뭐 음해다라고 한 이 양반이 네. 이걸 비아냥거리면서 네. 뭐 최악의 서울대생을 뽑았는데 유세 현장에 가서 네네. 문재인 후보를 막 지지 격려하면서 우병우 뭐 개자식이고 나쁜 놈인데 네. 3위가 조윤선, 네. 2위가 김진태, 1위가 우병우인데 네. 이 사람들이 전부 그 감옥에 가 있다. 김지태는 아니죠. 김진태는 보낼 의혹이 있었구나. 그렇죠. 내가 연설에 문재인 후보를 따라다니면서 연설하는 거는 네. 서울대 출신 중에 그렇게 나쁜 사람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년 전에는 우병우 뭐 이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나쁜 사람들이고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번에 자기가 1등하니까 네. 극우 세력 운운으로 지금 또 변호를 하는 거예요. 원래 세상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보는 건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막가파식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보면 야당에서는 격렬하게 조국 당시 민정수석 때 조국 수석이 그야말로 맨날 페북질하면서 SNS질하면서 그 다음에 야당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보면 국론을 갖다 분열시키고 그다음에 세상을 갖다가 아와 피아로 나누면서 내가 아닌 쪽은 대통령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이적 세력이고 친일이고 매국노다라는 식으로 몰아치지 않았습니까? 이거 늘 해왔는데 네. 이게 지금 한일 창문 좀 닫으시죠. 네, 한일 경제 전쟁이라는 국면에서 네. 이 사람의 특장, 네. 그러니까 생각, 네. 아집이 강한 거죠. 고집불통이고 아상, 난 대단한 사람인데 네. 이거 오만불손. 네. 자기 공격하는 놈들은 서울대 학생들은 극우 세력 8,000명이 나쁜 놈이고. 나를 지금 엿보이고 있고 네. 전체 100만 명의 서울대 학생들은 실제로는 2만 명쯤 되는데 예. 전체 200만 명의 서울대 학생들은 나를 지지한다라는 식으로 거짓 정보로 자기를 또 속이는 그런 추태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 양반은 이 정부에 만약 국정홍보처가 있었다면 국정홍보처장, 선전선동부가 있었다면 선전선동부 장관을 했으면 딱 맞을 사람인데 네. 공교롭게도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건 법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집행해야 되는 건데 이런 갱가들이 싸움다 네. 정권의 개를 법무장관 시킨다는 데 대해서 드디어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네.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재인 정권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함께
같이 몰락할 것이다. 이 얼마 안 정권에 그 지금 뭐 얼마 남질 않았어요. 이제 반 남았는데 예, 그 절반 지났습니다. 이 반에서조차 네. 그 뭐 우리를 지지하는 놈들은 뭐 저 뭐 무슨 뭐 저 이적 세력들이고 뭐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네. 지금 한일 경제 전쟁 해결하는 문제도 네. 그 대법원의 판결 지난해 10월 판결을 어떻게 하는 징용 판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법무장관 조국이 지금까지 쏟아낸 말들을 어떻게 거둬들이고 저 일본과 교섭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네요. 저는 참 걱정인 게 아마 그런 겁니다. 보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씨를 갖다가 법무장관에 임명했다, 지명했다 하는 순간 일본에서는 이제는 좋다. 죽기 살기로 싸워보자. 둘 중에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끝장을 보자 하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조국 씨 같은 경우는 극도의 관제 민족주의를 갖다가 부채질하고 불지르고 거기다가 그 일본을 향해서 그야말로 오물을 퍼붓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과연 조국 씨 같은 사람을 갖다 앉히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와 아까 조금 전에 지적하셨습니다만 뭐 물론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서 뭐 그야말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법의 집행을 사실 기대도 안 합니다. 지난 2년 2개월 동안 보여줬던 모습은 그야말로 그게 폭정이지 그게 어디 법의 집행입니까? 폭정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거를 지금 윤석열이 좀 뭐 얘기를 했고 검찰총장이 얘기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최순실 돈이 수상하게 숨겨져 있다고 얘기를 했고 조국이 한 거는 다시 적폐청산 시즌 2로 넘어가 가지고 친일 반일의 프레임으로 가겠다는 그 양주영철의 민주연구원에 그거를 집행하기 위한 캐스팅을 배역을 차곡차곡 하고 있는 거죠. 그거 하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나라에 어떻게 보면 1년, 2년, 3년 후에 어떻게 빠질지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아니, 나라가 무너진 건 상관이 없는 거죠. 정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아니, 이렇게 폐악질하고 나라를 지금 뭐 나락으로 지금 밀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정권을 이루면 감옥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 뭐 이리 감옥 가나 저리 감옥 가나 또 양쪽끼리 다 글로 가고 있으니까 갈 바에는 아주 칼자루 아니죠. 죽을 때까지 항전하겠다. 아니죠. 그게 아니라 차라리 나라가 거의 멸망 직전으로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같이 거지 나라가 된다 하더라도 베네수엘라는 전체 국민의 94%가 거지지만은 그들은 그래도 정부에서 이만큼 주는 밥 한 톨 쌀 한 톨과 물 한 모금에 목숨을 거니까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조국은 뭐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서울대 명예교수이신 경제학부의 그 전 이영훈 교수를 그 구역질 나는 뭐 책을 쓴 사람이다. 매국 매판자고냐고 그 비난을 쏟아부은 걸 보니까 조국은 이런 사람 해놓고는 아주 좀 명실상부하게 보여주더군요. 그래요. 그리고 이영훈 교수가 보면은 뭐 참고로 이영훈 교수하고 김부겸 전 장관, 김부겸 의원하고는 천원매부지간입니다. 그리고 이영훈 교수의 외 종조부는 그 유명한 독립운동가 차이석 선생이세요. 뭐 차이석 선생은 아니고 뭐 차이석 선생은 뭐 형의 그 차이석 선생의 왜 종조부? 종조부죠. 종조부. 그러니까 이제 보면 뭐 자기 직계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될 텐데 왜 할아버지의 그러니까 형제가 차이석 선생이에요. 독립운동가. 그래 외할아버지 형제면 이렇게 되는데 또 이걸 가지고 또 무슨 독립운동가 집안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이영훈 씨도 우리 할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뭐 왜 종조부라 그랬어요? 왜 종조부인데 사실 뭐 6초는 뭐 종형이고 8초는 재종형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뭐 그렇게 지금 뭐 엄격히 안 따지는데 그걸 가지고 또 뭐 이영훈 나쁜 놈이라고 자기들은 뭐 독립운동 뭐 근처에도 가본 뭐 사람들이 뭐 집안 할아버지가 뭐 독립운동 했다는데 뭐 그렇게 시비를 듣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영훈 교수가 그야말로 이 양반이 경제사를 전공한 분인데 이른바 조선 중후반기 노비제도 경제제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어느 국사학자도 이영훈 선생 앞에서는 감히 명함 못 냅니다. 이 양반은 발로 30년을 떠서 그걸 완벽하게 만들어낸 최근에는 뭐 세종은 과연 성군이었나? 그렇죠. 아주 잘 쓰셨더라고. 누구도 지금 못 됩니다. 문제 이분이 보면 이번에 보면 저 좌파들한테 테러당한 이우연 낙성대 연구소 연구위원 몇 분이 같이 함께 낸 책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거예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은 저도 아직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영훈 선생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아 성찰적 얘기예요. 그럼요. 자, 지금 우리 문재인 주변에 있는 족보도 없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한국 현대사회 비극은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일본의 식민 지배가 우리 한국 현대사회 비극은
조선 왕조가 네. 저 정조 이후 1800년에 승하한 이후에 네. 110년간 처절하게 썩어 문드러져서 자생적 근대화를 이루지 못한 데 있는 것인데 그 스스로 그냥 허물어서 망한 그 조선을 접수한 일본이 우리의 만악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데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지 뭐. 이영 교수님이 저거 책을 갖다 냈더니 이 조국이란 친구가 그 책은 이제 구역질 나는 책이다라고 하니까 이영훈 교수가 드디어는 본인이 이승만 TV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승만 TV에 통해서 조국 교수에게 묻는다. 그래서 짧게 저 설명을 드릴게요. 1번 그런 말버릇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아니 조국 씨 당신도 명색이 그래도 서울대 교수라는 서울대 교수고 학자고 연구자라면은 이걸 논쟁을 해야 될 일이지. 이런 토론합시다. 이 교수님. 이 교수님 토론해 봅시다. 이렇게 돼야지.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버릇은 어디서 배웠는가? 이제 조국 구역질 난다 얘기 들어. 이 얘기하니까 구역질 나죠. 지금 보면 지금 저 형식상이나마 저 인사청문회 할 거 아니에요. 인사청문회 하면서 뭐 민정수석 시절에 무능함과 그다음에 민정수석 말기 오만 방자함 뭐 이런 등등은 뭐 나름대로 걸러지겠지만 부적격한 것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문재인 씨는 임명할 겁니다. 아니 조국이 지 대통령 저 장관 달라고 인사청문회 뭐 유명무실화 시켜버렸는데 뭐. 그런데 문제는 이영훈 교수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씨가 보면 어쨌든 지난번에 저 복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어쨌든 장관을 천년만년 하는 거 아니니까 언젠가 서울대 교수로 돌아와야 될 텐데 이거 하려면 여기는 답 안 하고 못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영훈 교수가 나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 차이석 선생이 나의 외 종조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나 이우연 씨를 갖다가 부역, 매국, 친일파라 그러는데 어떤 조건이면 부역과 매국과 친일파냐? 난 1951년생으로서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뭐 이른바 친일 인명 사전 등에 나오는 내가 그 시절에 태어나서 일본에 부역한 것도 아니고 내가 51년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 부역 매국 친일파는 조국이 부역 매국 친일파는 친일파지. 그렇게 돼야지 자기네들 무기로 쓸 수 있는 거지. 좋아요. 자, 조국이 지칭하는 자가 이적 세력이지 뭐. 그다음에 세 법무장관이 지적하는 이영훈 선생이 아주 꼬박꼬박 잘 짚었더라고요. 세 번째, 당신네들은 보면은 이 작년에 보면 개헌을 시도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중에서 자유를 빼려 했다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라. 이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하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당신 조국 씨는 나나 이영훈 교수나 이우연 씨 등 그 당시 저자들이 앵무새 같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다는데 어떤 부분이 앵무새 같은지를 분명히 밝혀라. 아이고 참. 그다음에 보면 이제 이게 핵심적인 건데. 조국 씨, 당신은 연구자로서 당신의 명색이 그 학자고 연구자인데 여기에 대한 답을 못하면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딱 두 가지 핵심적인 걸 짚더라고. 마지막에 사적 자치의 주체로서 개인이 탄생한 것이 언제냐. 이거 딱 우리 역사로서 우리 역사에서 당신이 전공이 형사법이라며. 형사법이니까 이건 당신이 굳이 누구의 조력과 조언을 구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즉시 대답할 수 있는 문제다. 사적 자체의 주체로서 개인이 탄생한 것이 언제냐. 또 그다음에 저 대학 동기입니다. 도면의 교수의 그 연구 이제 그 과정을 쭉 소개하면서 도면이 약간 좌파입니다. 참고는 형사 제도가 근대화된 게 언제냐. 왜 이 말을 왜 하냐니까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식상 보면 구한말에 보면 갑오경장이나 뭐다 해갖고 갖추었지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갑오경장 1894년에 갑오경장이 있었지만 여전히 보면은 수탈과 침탈과 인권 유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대적 형사 재판이 제도화된 것은 지금 이영훈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죄송스럽고 이영훈 교수 그룹들이 주장하는 게 우리가 자각적 근대화. 네. 도대체 이게 헌법은 뭐고 우리가 헌법을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헌법을 갖게 된 나라들은 다 피해 투쟁으로서 헌법했는데 헌법을 미국이 선물로 준 거예요. 자 우리의 힘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쫓아냈습니까? 이 조국 같은 애들은 누구야 김원봉이하고 독립 항일 투쟁. 미국이 핵폭탄 써가지고 끝장을 내고 우리가 독립을 선물로 받은 거 아니에요. 국가도 선물로 받고. 그렇죠. 이게 자주적 근대화 안 된 걸로 인한 우리의 결함을 심사숙고하고 우리의 앞으로 갈 길에 귀감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친일파 같은 새끼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되면 구역질 난다 그러고 참
그러면서 어제 참 재밌는 게 이래. 그 도면에 이제 국사학과 출신입니다. 아마 7, 8학번. 이 친구가 보니까 한국 근대 형사 재판 제도사를 갖다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랍니다. 이게 한국 근대 형사 재판 제도사 책을 딱 보여주면서 이영훈 교수가 명색이 형사법 연구했다는 조국 교수가 이 책을 안 읽었다면 그것도 문제고 분명히 읽어봤을 테니까 다시 묻습니다. 형사제도가 근대화된 게 언제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두 분 간의 학술적인 논쟁들. 아니. 저는 조국한테 묻고 싶어요. 뭘 법무장관이 뭐 하는 자리인지. 그거요. 대통령 명 받아서 보면 정적들을 갖다 쳐 없애는 데가 법무장관입니다.